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오늘도요, 한여름에 물 주고 나서 관리법, 또 한여름 다육이 잘 키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열 종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홍매화거든요. 홍매화인데요. 이거보다도 이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닐리시아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제가 키운 지 몇 개월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4년 동안 키운 거는 요거입니다. 4년 동안 키운 게 이렇게 작습니다. 하지만 색감이 어떻습니까? 색감이 훨씬 더 이게 백색화가 돼 있습니다. 4년 동안 키운 게. 그쵸? 그리고 요 밑에는 지금 색이 발아 있지만 요 위에서는 확실히 색감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다 솟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콩분보다는 좀 큰 거고요. 종이컵보다는 작은 사이즈거든요. 근데 4년 동안 키운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뭐 병들고 시들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지금 몇 개월 된 저한테 온 다육입니다. 언니가 보내준.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미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닐리시아를 키우시는 분들은, 고수분들은 어떤 게 이 집의 환경에 적응이 된 닐리시아 색감이구나를 아실 겁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비교해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비교해 드린 거고요. 요번 시간서부터는 이제 홍매화 들어갑니다. 세 번째 열 종류 홍매화 들어가는데요. 이 홍매화는 제가 키운 지 올해 겨울에 키웠습니다. 올해 겨울에 구매를 해서 합식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자구를 커팅해서 이렇게 자구가 나와서 어린 자구가 나와서 제가 영상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커팅한 또 자구는 여기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지금 잎들이 어떤가요? 잎들이 보면은 시들시들한가요? 아니면 튼튼해 보이나요? 지금 물 먹고 나서 잎들이 튼실튼실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 가라앉았었거든요. 이 잎들이. 근데 물을 주고 나니까요. 이 잎들이 똑바로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탱글탱글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잎이 반짝반짝한다 하는 느낌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목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목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완전히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목질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식을 시킨 거고요. 이거는 제가 적심한 다육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물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요거 같이 윤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적심한 지 지금 1개월 정도 넘었을까요? 예,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직 뿌리가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상적인 홍매화로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충분하게 빨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윤이 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심한 다육이와 내가 키운 다육이, 그래도 1개월이라도 먼저 키운 다육이가 이렇게 환경 적응이 빨라져서 더 튼실하다는 거. 1개월이면 다육이한테는 충분한
환경 적응에 시간이 안 됩니다. 1개월도. 하지만 1개월이란 그 시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쵸? 참 예민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육이가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육이는 어떨까? 저기에 있는 다육이는 어떨까? 라고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요 색감하고 요 색감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홍매화는 제가 겨울에는 안 키워봤기 때문에 겨울에 왔을 때는 이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홍색으로 완전히 물이 드는지 제가 안 키워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이렇게 싹 빠진다는 거. 그리고 이런 색감으로 이 위에도 이런 색감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물을 먹고 나서는 이렇게 연한 빛의 옐로우 그린색도 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구들이 쑥쑥쑥 위로 솟아 있고요. 튼실하고요. 그 다음에 자구가 컸습니다. 저는 물을 줄 때 물과 식물 영양제를 같이 준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홍매화가 튼실해졌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여름에 물을 주고 나서는 통풍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지난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은 아니요, 왜 물을 주는 거야? 이 더운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키우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6월 말 정도에 물을 단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달 거진 한 달 10일 만에 거진 넘게 있다가 8월 한 3, 4일 장마 끝나고 바로 물을 줬습니다. 거진다 물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 준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안 준 것도 있지만 이것도 물을 줬습니다. 안 준 거는 물을 안 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물을 준 거예요. 이건 천대청송인데요. 물을 주고 나서요, 그냥 냅두면은 물을 주지 마세요. 그냥 놔둬야 하는 환경이다 이러면 아예 그냥 쪼글쪼글 해도 물을 안 주는 게 한여름에는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이 통풍이 잘 되고 내가 물을 한여름에 저도 관리를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노하우가 있어서 물을 주실 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다육이들이 베란다에서 거진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에는요, 이 베란다 거실에서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 6시서부터 햇빛이 들어옵니다. 동남쪽이라. 그럼 베란다로 다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널브러져 있죠. 근데 널브러져 있는데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다육마다 햇볕을 빨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려가지고 제가 햇볕 받는 시간이라든지 햇볕 방향이라든지 그거를 다 조절해서 배열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시 반 정도가 되면은 저희는 햇볕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화분이든지 다육이라든지 열을 받았을 겁니다. 그쵸? 뜨거운 햇볕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또 거실로 이동을 합니다. 거실로 이동을 못하는 다육이들은 제가 거실에다 놓고 선풍기로 바람을 쐬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열기를 식혀주지 않으면 다육이들이 몸살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물론 습기를, 공기 중에 습기가 많이 있으니까 습기를 빨아들이는, 제거하는 역할도 하지만 다육이들을 식히는 역할도 합니다. 선풍기가. 그 다음에 베란다하고 거실하고 통할 수 있다 하면은 에어컨을 틀어주면서 선풍기를 같이 베란다에 해주세요. 그러면은 더 빨리 열기가 식습니다.
그러면은 다육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더운데 몸살을 했다가 에어컨과 선풍기 바람을 쐰으로 인해서 점점 온도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잎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그만큼 빨리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시간이 제가 지금 거진 오후 시간에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열기를 식히고 나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3시간 넘어서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기가 다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은 촬영을 할 때는 제가 선풍기도 끄고요. 에어컨도 끕니다.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여기는 베란다입니다. 저는 덥습니다, 지금. 하지만 촬영을 위해서 한 30분이면 끝나겠죠.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열기를 제거해주면 다육이들이 이렇게 제 색감을 유지하면서 여름에도 이렇게 튼실하게 물을 먹고 나서도 이렇게 튼실한 색감을 유지합니다. 이거는 가을서부터 봄까지 여기 테두리에만 붉은색이 띕니다. 요 꼭지점에만, 테두리라니까 다가 아니고요. 요 꼭지점 요 부분만요. 안 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저희는 여기 꼭지점만 약간 듭니다. 내지는 여기가 이렇게 노랗게 바랍니다. 색깔이. 이거는 오히려 천대총송은 가을에 이쁜 경우도 있고요. 봄에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든 정도에 따라서 색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 집 환경에 따라서. 저는 우리 집 천대총송은요, 봄이 이쁩니다. 가을에는 이게 색이 완전히 붉은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붉은색에서 노란 계통이기 때문에 좀 은행잎 비슷한 색감도 돕니다. 붉은 계통도 있다 그래서 완전히 붉은 계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아픈가? 죽어가나? 막 이런 생각을 들게끔 보입니다. 하지만 봄이나 봄서부터 물이 빠지잖아요. 여름 되면 이렇게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천대총송은 봄에 참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색감도 그렇고요. 네, 이것은 천대총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열 종류를 설명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성미인입니다. 청성미인도요, 천대총송은 제가 4년 동안 키운 겁니다. 되게 조그마지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청성미인인데요. 이것도 제가 올 겨울에 입양한 아이입니다. 청성미인은요, 테두리하고 꼭지점에 물 들어 갖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은 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지점하고 테두리에 물이 듭니다. 핑크빛, 붉은빛이 돕니다. 하지만 지금은 꼭지점이고 어디고 물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늦은 봄까지도 꼭지점에 물이 남아 있습니다. 핑크색으로. 하지만 한여름이 되면은 없어집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약간 웃자랐죠. 네, 이게 올 때는 그래도 웃자라지 않았는데 여름을 넘기면서 햇볕 일조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웃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우리가 햇볕을 쏘여주고 가을에 적당한 바람도 불어주고 한다면 이 잎들이 어떻게 될까요? 통통하게 성장하면서 여기를 메꿔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웃자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통한 모양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성미인이었고요. 이것도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다음은 흑괴리입니다. 흑괴리도 제가 얼마 전까지 물이 너무 바랬지만 이쁘게 물이 들어 있어서 제가 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회색빛을 돌고 있습니다. 그쵸? 완전히 흑괴리, 정말 흑괴리가 회색빛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이쁜 색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봄서부터 가을까지 아주 이쁜 색감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색감을 띠는 것 같습니다. 흑계리는. 그래서 가을서부터 초봄까지 너무 이쁘고요. 그 다음 제가 이거는 물을 흠뻑 줬습니다. 이거는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리고 희마리가 없습니다. 한여름에도. 하지만 물 줘가지고 이거를 성장시킬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물을 주시지 마시고 물을 굶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8월 중순 정도에 물을 주시면 살아납니다. 더디게 살아나지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주고 거실 에어컨 바람, 그 다음 선풍기 바람, 그 다음 밤에는요 저희가 어떻게 또 통풍을 시킵니까? 베란다 문도 열어놓죠. 또 베란다 안쪽에 문도 열어놓죠. 창문도 열어놓죠. 에어컨 선풍기 안 켤 때는 어떡합니까? 밤에는 그래도 바람이 선선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통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그렇게 통풍을 시킵니다. 밤에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새 잎이 하나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라서 자구가 생겼습니다. 아유 귀엽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성장할지, 한여름이라 성장할지 가실지 고사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작은 자구도 물을 흠뻑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네요. 하지만 색감은 여전히 아주 미운 색입니다. 회색빛. 자,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다육이는 옥선입니다. 자, 옥선은 이렇게 보면은 옐로우 그린색을 띠고 있죠. 이게 옥선의 본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겨울 동안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봄까지, 늦은 봄까지 이게 갈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에 걸쳐서 갈변을 없애고 제 색감을 찾아줬습니다. 이거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원시아카들은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름에 공기 중에 습기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입장으로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습기도 빨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9월달 정도에 물을 주셔도 됩니다. 아주 색감이 영롱하게 보입니다. 이게 색감이 더 이쁘면은요 여기에 인맥들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옥선은 이런 인맥들에 의해서 가격이 측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옐로우 그린색으로 지금 속에서 자구가 나오고 있죠. 자구의 색감은 완전히 옐로우 그린색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 금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키워봐야 합니다. 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이 금이 있는데요. 변이 금은 변하는데 옥선에 금이 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이 끼면은 아주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새 자구가 약간의 그런 색감을 띠기 때문에 저도 초반기에는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색이 이렇게 자라면서 연두빛으로 변화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금이 안 낀 거죠. 그래서 꿈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4년 동안 키운 옥선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다육이는 펌킨입니다. 옥선은 물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펌킨은 제가 한여름에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이거는 유약발린 화분에 키우고 있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흡수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입장들을 보세요. 두툼두툼 해가지고 우리가 초가을에 봤던 펌킨이나 봄에 봤던 펌킨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이 펑키는 색감이 변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간에 보면 이렇게 자구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구가 자라고 있지요. 이 자구도 성장을 했습니다. 물을 먹고 이게 토실토실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 먹은 후와 물 먹기 전의 모습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먹고 나서 이쁘게 변한 펑킨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열을 받으면은 이런 색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을 빨리 해줘야 합니다. 열 받기 전에. 열 받고 나서 그래야 빨리 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입장들이 튼실튼실해집니다. 다음은 월미인입니다. 펑키는 제가 4년 동안 키운 다육입니다. 자연궁생이고요. 이거는 월미인입니다. 월미인도 제가 겨울에 드렸는데요. 겨울에 드렸을 때는 약간의 홍색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색감이 참 이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완전히 회색빛이죠. 이 월미인이 한가을이나 겨울에 제가 키워보질 않았지만 구독자분들이 참 이쁜 색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을을 기대하고 있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월미인을요. 이 월미인도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물을 안 주었을 때는요, 이 입장들이 납작해 가지고 여기에 쭈글쭈글 했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주고 나서는 그래도 이렇게 두툼해지고 이렇게 위로 조금씩 올라섰습니다. 입장들이. 그리고 물 주고 나서는 그 습기를 하루 정도 빨아들일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고요. 2,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선풍기와 에어컨을 돌려가면서 습기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햇볕에서 오전 동안 강한 햇볕을 쏘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거실로 옮기고 에어컨과 선풍기로 열기를 식힌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 되면 또 햇볕 쐬기 위해서 이 거실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입장들이 이렇게 튼실튼실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단단하지요. 참 여름에도 바쁩니다.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요 바쁩니다. 다음에는 천대촌송 철화입니다. 이거는 중품 다육입니다. 중품에서 조금 대품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물이 알록달록, 천대청송을 제가 보여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물이 빠졌습니다. 천대청송은 조금 제가 겨울에는 별로 물이 예쁘게 안 들어서 저는 봄이 이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철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화는 겨울에 이쁩니다. 늦 가을에서부터요 봄까지 이게 완전히 물이 드는데요. 노란빛, 붉은빛 막 섞여 가지고요. 이게 철화가 두툼하게 막 이렇게 있으니까요. 물 색감이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천대총송은 봄에 이렇게 진한 녹색을 보는 것보다는 겨울에 붉은색과 그 다음에 옐로우색을 보는 그런 색감이 아주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천대총송, 가을에 천대총송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천대총송도 어떨까요? 둥글둥글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을 안 먹었을 때는 쭈글쭈글했습니다. 지금 물을 먹고 나서 이렇게 탱글탱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멍 같은 게 뚫려 있죠. 여기에서 통풍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네 스스로 이렇게 여유의 공간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철화는 어떻게 해주라 그랬죠? 제가 가끔마다
청소를 해줍니다. 요런데 요렇게 청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물을 줘서는 내가 살리기가 힘들다 하실 때는요, 두 번째 방법이 이겁니다. 이거는 식물 영양제죠. 여기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꼽아 가지고요, 이게 뿌리 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뿌리 쪽에 이렇게 하면 물이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갑니다. 짜줘야 물이 들어갑니다. 저는 안 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을 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간히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키우고 있는 다육이도 있습니다. 물을 안 준 다육이는요, 저명 간수를 할 수가 없으면 저거를 이용하면 참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키우는 노하우죠. 그래서 이 천대총송은 물드는 색감이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물 먹고 나서 이렇게 튼실튼실해지고, 그 다음에 햇볕을 받고 나서 이것도 선풍기 에어컨으로 열기를 빨리 식혀주는 게 다육이가 여름에 스트레스 안 받고 잎이 반짝반짝 빛날 수가 있고 토실토실해집니다.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것은 미니 야로수입니다. 얼마 전에도 영상 올렸죠. 미니 야로수. 예, 미니 야로수. 제가 키우는 4년 동안 키운 미니 야로수입니다. 하지만 미니 야로수 빼고는 하월시아과들이 4년차 키웠는데요. 4년차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심을 하면서 풀떼기처럼 그냥 키우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풀잎색을 4계절 유지하고 있고, 이거는 물을 안 줬습니다. 물을 안 먹습니다. 하월시아과들은 공기 중에 있는 습한 이슬, 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이거는 9월달이 되어서 조금 물을 저명 간수로 해서 10분 정도만 주면 됩니다. 하지만 하월시아과들을 유약발린 화분에 줬다, 아니면 유약이 발려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요, 적어도 15분, 20분 정도는 줘야 그래도 뿌리 부분에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을 안 줘도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장마도 끝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습합니다. 우리가 여름을 왜 싫어하냐면, 여름에 다른 지역의 다육이들은 엄청 잘 자랍니다. 나무처럼.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라질 못합니다. 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이 다육이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하지만 하월시아과들은 물을 안 줘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공기 중에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튼실하게 자랍니다. 여름 내내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월시아과들은 이렇게 공기 중에 습기를 빨아들인다는 거 염려해 두시고요. 물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0종류를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빠진 것 같습니다. 9종류 소개시켜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해체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지금 긴 토분에서 해체된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다육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주시던 다육입니다. 아실까요? 구분이 되실까요? 양팡금입니다. 제가 이 발음 때문에 항상 힘듭니다. 양팡금입니다. 양팡금. 근데요, 이 양팡금이 참 병이 들었습니다. 까기충이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장을 잘 못하고 뺐습니다.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이 뿌리를. 성장을 잘 못하고요. 이게 둥글둥글 했었잖아요. 잎들이. 그리고 이 잎들이 탔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키우지 않고 베란다 안쪽에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탔습니다. 저는 이거를 올 겨울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계절
제가 온전히 키워보지를 못해서 햇볕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잎도 입장이 그렇게 두툼하지 않기 때문에 햇볕이 선풍기와 에어컨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실에서 이렇게 말랐습니다. 그리고 깍기충은 다 제거를 해서 이렇게 지금 속 입장들이 나와 있고요. 저는 무루병이 걸린 줄 알고, 이렇게 목대가 튼실한데 무루병이 걸렸으면 어떡할까.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무루병이 안 걸렸습니다. 다행이에요. 보십시오. 이렇게 눌러도요 아주 튼실합니다. 그래서 무루병은 안 걸렸고요. 요행이 요 속 안에서 깍기충이 발견돼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지금 말렸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제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여전히 말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앙팡금까지 해가지고요. 제가 10종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렇게 촬영한 다육이들이 초보님들께 정말 도움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고요. 다육이 아직도 한여름에 있으니까 다육이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관리를 잘 해줘야 하겠지요. 네, 그럼 이만 영상 끝이겠습니다.